가족 만찬에서 부모님이 너의 작업 공간을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테이블을 노려봤어요. 그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작업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비밀과 꿈, 그리고 피로 물든 죄책감의 무덤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아요. 준호야, 이제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그 말은 나에게 독이 돼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언제나 그랬듯이 차가운 계산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끝났어요. 접시를 치우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피곤한 눈빛, 그리고 그 안에 피어오르는 분노. 이게 시작이었어요. 복수라는 이름에. 서울의 겨울밤은 항상 차갑고 습해요. 강남에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지만 내 마음은 그 빛을 삼킬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작업 공간의 사진을 봤어요. 그곳은 내 작은 스튜디오예요. 디자이너로 일하는 내가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리던 곳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어요. 5년 전 형의 실수로 인한 사고. 형은 회사 돈을 빼돌렸고 나는 그걸 덮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었어요. 부모님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죠. 준호야, 내가 젊으니까. 형은 가족의 미래야. 그 말로 나는 감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작업 공간은 내 집 지하에 있어요. 부모님의 아파트 빌딩 아래층을 개조한 곳. 오늘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알았어요. 그들은 이미 그곳을 뒤졌을 거예요. 열쇠를 돌리자 예상대로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책상 위 서랍이 열려 있고 내 스케치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형의 편지. 미안해, 동생. 하지만 이게 가족이야.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형, 김민준. 우리 가족의 완벽한 장남. IT 회사 임원으로 사는 그는 항상 빛나던 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빛은 내 피로 물들었어요. 5년 전 그는 회사의 기밀 프로젝트 자금을 유용해 도박에 빠졌어요. 수억 원 발각되면 가족 전체가 파탄날 상황. 부모님은 나를 불렀어요. 내가 대신 책임져. 내 디자인 회사가 있으니까 그냥 빚으로 돌려. 나는 내 회사를 팔아 그 돈을 메웠어요. 작업 공간은 그 후유증의 산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그림을 그리던 곳. 하지만 오늘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작업 공간을 관리하겠다고? 그건 단순한 도움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통제예요.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나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USB를 꺼냈어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형의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부모님의 서명.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진 증명. 이걸 공개하면 가족은 끝장이에요. 하지만 그게 복수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파멸.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했어요. 아니, 이제는 전 회사,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나는 그 사건 후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맡지 못했어요. 동료들은 나를 피하고 클라이언트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김준호. 그 돈 문제 있었던 애지의 점심시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복수. 하지만 단순한 폭로가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천천히 죽였으니까 나도 천천히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예요. 먼저 형부터. 민준 형은 항상 완벽주의자예요. 그의 SNS는 성공 스토리로 가득 차 있어요. 결혼한 아내, 귀여운 아이, 그리고 승진 소식.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의 비밀. 도박 중독. 그 USB에 최근 거래 내역도 있어요. 여전히 빚을 갚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 기억나? 5년 전 그날.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그의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장난. 형이 나한테 했던 게 장난이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부모님한테 말했어? 그 USB, 그는 당황했어요. 나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 아직 안 했어. 하지만 곧 할 거야. 내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그 후로 형의 행동이 변했어요. 갑자기 가족 모임에 나와서 나에게 친근하게 굴어요. 동생, 요즘 어때? 작업 공간 잘 쓰고 있지? 그의 눈빛에 공포가 스며들어요. 어머니는 눈치채고 나를 따로 불러요. 준호야,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가 이상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가족애죠. 하지만 내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모님. 아버지는 은퇴한 은행원,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정. 하지만 그들은 나를 희생시켰어요. 왜? 형이 가족의 미래라서. 나는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작업 공간에서 찾은 오래된 일기장. 어머니의 것, 20년 전, 아버지의 불륜. 그리고 그로 인한 아이, 나. 아니, 형은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외도에서 태어난 아이, 그 비밀이 모든 것의 뿌리. 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왜 나를 희생시켰을까? 형을 보호하기 위해? 아니, 그건 더 깊어요. 아버지는 그 비밀을 알았고 어머니를 용서했지만 조건으로 가족의 완벽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형의 실수를 내가 덮은 거예요. 피를 이은 게 아니라고 해도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나는 움직여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 형의 도박 스캔들. 하지만 증거는 일부만. 충분히 그를 흔들 만큼. 뉴스가 터지자 가족 채팅방이 폭발해요. 준호, 내가 한 거야. 아버지의 메시지. 나는 답하지 않아요. 대신 작업 공간으로 가서 불을 피워요. 스케치북을 태우며 내 과거를 잿더미로. 고조는 가족 모임에서 터졌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집 거실. 형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는 나를 노려봐요. 내가 왜 이러는 거냐, 준호. 나는 서서 USB를 테이블에 놓아요. 왜? 5년 동안 나 혼자 짊어진 죄 때문이요. 형의 죄, 그리고 가족의 비밀. 모두가 숨을 죽여요.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쳐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형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방 안이 얼어붙어요. 형의 눈에 혼란이 스치고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건 이튄 일이야. 하지만 이튄 일은 없어요. 형이 일어나요. 준호, 그만해. 나도 알아. 모든 걸 트위스트. 형은 이미 알았어요. 3년 전 우연히 발견한 비밀. 그래서 더 미안해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를 더 보호하려 했대요. 내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싫었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작업 공간을 관리하라고 한 거야. 내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나는 멍해져요. 복수가 잘못된 방향. 어머니가 울며 말해요. 준호야, 미안해. 우리는 내가 강하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요. 내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요. USB를 부수고 비밀을 묻을까?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해 자유를 얻을까? 뉴스가 더 퍼지면 형의 가족이 파탄날 거예요. 하지만 나도 더 이상 가족의 그림자 속에 살 수 없어요. 나는 USB를 집어들고 창밖을 봐요. 서울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부드럽게 모든 걸 덮듯이. 용서. 그건 너무 쉽죠? 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대신 USB를 형에게 건네요. 형, 이제 내가 관리해. 가족을. 하지만 내 마음속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나는 새 작업 공간을 구해요. 홀로.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번엔 우리 가족의 초상. 배신과 사랑, 비밀과 용서가 뒤엉킨 그림. 전시회에서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 서서 논쟁해요. 이게 정의인가, 복수인가, 나처럼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게 끝인가? 아니, 복수는 영원해요. 매일 아침 거울 속 나를 볼 때마다 가족은 다시 모여요. 하지만 이제 평등하게. 형의 아이가 웃으며 나를 부를 때 나는 미소 지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 그 상처는 남아있어요. 한국의 겨울처럼 차갑고 길어요. 새 작업 공간은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이에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직 어색해요. 이전 공간처럼 지하에 습기와 어둠이 없어서. 하지만 밤이 되면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가족의 목소리, 그 관리라는 말에 나는 캔버스를 펼쳐요. 붓을 쥐고 선을 그어요. 이번 그림은 어머니의 얼굴.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긴 눈물. 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야, 미팅하자. 진심으로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해요. 도박 스캔들 후 회사에서 잘렸대요. 아내와의 갈등도 심하다고. 내가 도와준 덕에 아직 버티고 있어? 하지만 그 비밀, 어떻게 알았어?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해요. 작업 공간에서. 부모님의 관리 덕분에. 그는 한숨을 쉬어요. 나도 알았어. 3년 전 우연히 어머니 일기장을 봤어. 충격이었지. 아버지가 나를 왜 그렇게 아꼈을까? 피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나는 처음으로 형을 동정해요. 우리는 같은 피해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아요. 형,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 혼자 짊어지게 했어? 미안해. 가족을 지키려 했어? 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랐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작업 공간을 넘기라고 한 거야. 내가 그곳에 매여 있는 걸 봐서 트위스트가 또 하나, 형은 나를 구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의도는 나를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었어요. 우리는 포옹해요. 하지만 내 손은 여전히 떨려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부모님께 전화해요. 만나요. 모두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요. 테이블 위에 일기장과 USB. 이제 모든 걸 털어놓아요. 어머니가 먼저 말해요. 준호야, 20년 전 아버지의 불신으로 내가 실수했어. 민준이는 그 결과.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야. 내 아버지도 받아들였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내가 우리 실수를 바로잡아줬어. 5년 전 사건, 내 덕에 가족이 살아남았어. 나는 소리쳐요. 살아남았어. 나는 죽었어요. 내 꿈, 내 삶을 잃었어요. 방 안이 소란스러워져요. 형이 중재해요. 이제 그만. 우리 모두 잘못했어. 하지만 내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는 은밀히 아버지의 은행 기록을 해킹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지만 컴퓨터에 능숙하죠. 발견한 건 아버지가 형의 도박 빚을 은밀히 갚아준 흔적.
더 깊은 배신. 아버지, 왜 형만? 다음 모임에서 나는 그걸 드러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준호야, 그건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 그 말에 나는 웃음이 터져요. 사랑이라면 왜 나한테는 없었어요? 분쟁이 시작돼요. 형은 아버지를 변호하고 어머니는 나를 안아요. 가족이 갈라져요. 형파와 나. 이게 바로 독자들이 치어 PH 할 순간이에요. 누가 오를까? 부모의 보호. 내 복수. 밤에 나는 불면증에 시달려요. 새 작업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다 멈춰요. 이번엔 형의 얼굴. 미소 짓는 하지만 눈가의 상처.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 돼요. 다음 날 나는 결정해요. 전시회. 내 그림으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제목, 가족의 그림자. 전시회는 인사동 갤러리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내 첫 솔로 전시. 제목은 숨겨진 선. 초대장에는 가족 사진 한 장 뒤집힌 버전. 모두가 왔어요. 형, 아내와 아이, 부모님. 그리고 언론. 스캔들 후 내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오프닝 나이트. 사람들이 그림 앞에 서요. 첫 번째 작품, 작업 공간의 문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어둠. 이게 배신의 문인가요? 누군가 중얼거려요. 형이 다가와요. 준호, 이게 우리 이야기야. 나는 고개 끄덕여요. 네, 그리고 나이. 어머니는 울어요? 왜 이렇게 해? 가족을 망치려는 거야. 나는 대답해요. 망친 건 이미 됐어요. 이건 치유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해요. 관객들이 논쟁해요. 예술가의 복수. 아니면 가족 드라마. SNS에 올라가며 해시태그 가족 배신이 트렌드 돼요. 그날 밤 아버지가 찾아와요. 홀로. 준호야, 내 엄마가 병원에 심장마비. 스트레스 때문. 나는 달려가요. 병실에서 어머니는 약하게 웃어요.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나는 손을 잡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형과 다툼. 내 복수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형의 도박이 시작이었어. 목소리가 커져요. 간호사가 제지해요. 이 순간 나는 깨달아요. 복수는 가족을 파괴하지만 동시에 묶어요. 트위스트, 어머니의 병은 가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준호를 용서해. 그는 우리 희망. 퇴원 후 가족 여행을 제안해요. 제주도. 화해라는 이름으로.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 바다를 봐요. 푸른 물결처럼 감정이 출렁여요. 호텔에서 밤 산책. 아버지가 말해요.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오래전 무너졌을 거야. 고마워. 하지만 내 복수의 마지막 카드.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부모님의 대화. 민준이를 지켜야 해. 준호는 강하니까 그걸 재생할까? 제주 해변에서 파도 소리 속에. 나는 삭제해요. 이제 끝내요.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 같아요. 하지만 꿈은 깨지기 마련. 형의 아내가 나를 찾아와요. 오빠, 민준 오빠가 다시 도박 시작했대요. 충격. 형은 화해의 여행 중에도 몰래 앱으로 베팅했어요. 나는 형을 찾아요. 바닷가 절벽에서. 왜? 이제 자유로운데? 그는 울어요. 중독이야. 비밀 때문에 더 깊이 빠졌어. 내가 알게 될까 봐에 나는 안아줘요. 함께 싸워.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속삭여요. 이게 기회. 형을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 돌아와 서울. 나는 새 프로젝트를 받아요.
영화 포스터 디자인. 테마, 복수와 용서. 클라이언트가 말해요. 이야기 들었어. 내 삶에서 영감, 나는 웃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부모님의 관리가 다시 시작돼요. 어머니가 작업 공간 키를 달라고. 내가 바쁘니까 내가 청소할게. 나는 거부해요. 이제 제 거예요. 혼자서 갈등 재점화. 아버지가 화를 내요. 내가 아직도 우리를 용서 안 했어? 그날 밤 폭풍. 비가 쏟아져요. 나는 거리로 나와요. 강남거리, 네온이 번쩍이는 옛 추억. 5년 전 돈을 갚으러 뛰던 나날. 이제 나는 형의 전화 받아요. 준호, 도와줘. 빚쟁이들이 왔어. 나는 택시 타고 달려가요. 형의 아파트. 문 열리자 남자들이 위협해요. 나는 중재해요. 돈 줄게. 내 계좌에서 하지만 그건 내 마지막 저축. 형은 무릎 꿇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사랑하니까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져요. 복수가 사랑으로 변하는 순간. 시간이 흘러요. 봄, 벚꽃이 피는 서울. 형은 재활센터에 들어갔어요. 나는 그의 가족을 돌봐요. 아이가 삼촌, 아빠 언제 와? 물을 때 가슴이 아파요. 부모님은 변했어요. 어머니는 내 작업 공간을 방문해 그림을 도와줘요. 이게 내 마음이야? 아름다워. 전시회 후속. 내 그림이 팔려요. 수익으로 형의 빚 갚음. 아버지는 은퇴 자금을 내놓아요. 이제 내 차례야. 가족을 이끌어 나는 고개 저어요. 함께요. 하지만 트위스트의 끝. 형이 퇴원 후 나에게 고백. 그 USB 내가 훔쳐봤어. 내 증거 다 지웠어. 내가 후회할까 봐에 나는 놀라요. 형의 복수. 아니, 보호. 형 고마워. 최종 장면. 가족 만찬. 다시 테이블. 이번엔 나는 말해요. 작업 공간은 이제 우리 모두의 우포크를 내려놓고 웃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상처는 남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독자들은 논쟁할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게 약함. 아니면 진짜 힘. 한국 드라마처럼 모호한 엔딩. 행복. 아니면 또 다른 시작.